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주포차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점점 길어지면서 퇴근을 하고 지금 6시가 다 돼가는데 6시가 좀 넘었군요. 예, 6시가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이제 밖은 좀 밝은 상황입니다.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퇴근하고 왔다라는 거.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강인한 체력 그리고 대쪽 같은 의지를 갖고 있지만 외면은 큐띠한 강대규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큐띠한. 큐띠한 강대규 변호사. 네. 자,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전해 주시죠. 네,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대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최초로 2회분 방송을 노리고 있습니다. 본캐는 변호사로 부캐는 방송과 각종 강연을 다니고 있는 젊은 춘천을 꿈꾸는 젊은 강원도를 꿈꾸는 강대규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2회분을 노리고 오셨습니다. 네, 2회분을 노려봤습니다. 아니, 작가가 전화 와가지고 뭘 여쭤보기가 무섭다.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전 인터뷰가 좀 가장 길었던 분이신데, 자, 일단 오셨으니까 저희 주주포차에서 또 한잔하고 시작을 하셔야죠. 제가 2회분도 노리고 저는 이런 방송이 전국 노래자랑처럼 연말 특집도 한번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연말 특집에 또 왕중 뽑고 여야가 다 모일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한 자리에 다 보니까 여야도 모일 수 있고 다양한 직군도 모일 수 있고 뭐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어요. 예, 그때 한번 제가 또 어떻게 기획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이 상 테이블들을 얼마나 가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잔 하시죠.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금주를 100일 금주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작년에도 100일 금주를 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월, 2월, 3월, 4월 9일까지 100일 금주를 했고 올해는 5월, 6월, 7월 금주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까지 광복절까지 금주를 하고 있어서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5월 달부터 6월 달 다 금주를 하고 있다가 지금 정말 오랜만에 한 40여일 만에 술을 먹는 거여서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어쩐지 얼굴이 하얘서 그 뽀해가지고 이게 간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왜 깨신 거예요? 이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방송 때문에 방송 때문에 방송은 또 시청자들과의 또 재미와 감동과 유의를 드려야 되고 또 그러니까 또 술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종교적인 이유세요? 아니면 뭐 어떤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술자리가 너무 많아서 월화수목금토일 토요일 산악회, 야유회 술자리가 계속 있어서 건강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게 술을 먹다 보니까 그 나의 미래 구상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을 수가 있겠다 해서 자신과의 약속을 정한 거고요. 5월달 가정의 달, 6월달 현충의 달, 7월달 재원의 달 안 먹습니다. 그 8월 15일까지 안 먹고 8.15 광복절에 독립을 만끽하면서 낮술부터 먹겠다. 지금 이런 생각으로 안 먹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는 예외 사항을 좀 뒀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둘이 있는 경우에 누가 드시면 먹겠다. 혹은 멀리서 손님이 오면 먹겠다. 혹은 저도 강원도를 벗어나면 먹겠다. 이런 예외 사항을 뒀는데 이 예외 사항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끼워 맞추기를 하더라고요. 일부러 강원도를 벗어나던가 그래서 아무런 예상도 없다라고 했는데 멀리 있는 친구를 부르던지 그런데 아무런 예상을 안 뒀는데 그래도 그 방송이니까 방송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 잔을 흔쾌히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렸을 때 별명 이런 거 있었어요? 어렸을 때 별명은 딱히 없어요. 그나마 제가 기억나는 게 얼굴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친구들이 저를 불렀던 건 탄애기라고 불렀는데 얼굴이 탔다. 애기같이 생겼는데 얼굴이 탔다 그래서 탄애기. 그 친구들은 지금도 탄애기라고 불러요. 탄애기라 부르는데 뭐 그 정도 말고는 뭐 그러고 직장 생활하면서 뭐 친구들이 대학교 때 친구들이나 직장 생활하면서 친구들은 모매라고 모임 메이커라고 제가 모임을 엄청 만듭니다. 엄청 엮어요. 85년생이요? 엮고 뭐 강원도 출신이요? 엮고 뭐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막 엄청 모임을 엮어서 모임 메이커라는 몸의 강대규 선생이라고 많이 불렸고 뭐 딱히 그거 이에 집에서 딱히 불리는 별명은 없고 집에서는 뭐 여러 가지 호칭으로 많이 불리죠. 뭐 개똥아, 뭐 돼지야, 와이프가. 돼지야. 그렇죠. 맞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아기 때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장래 희망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좀 기억나는 장래 희망 어떤 게 있었어요? 저는 뮤지션이라는 장래희망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장래희망의 뮤지션을 썼거든요. 뮤지션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공부하는 고등학교고 네. 제가 강씨라 가지고 1번이에요. 그럼 첫 야자 맞네, 시간에 맞네. 첫 야자 시간에 딱 선생님이 이제 1번 나 진로 상담을 하겠다. 1번부터 나와. 그래서 복도에다가 선생님 책상 앉혀놓고 공부하고 있다가 저 1번 강득입니다. 그런 다음에 장래희망 쓰래요. 그래서 뮤지션 딱 쓰더니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2번 오라 그래. 전 일단은 상담할 게 없다. 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뮤지션하고 뭘 상담하겠냐. 맞아요. 네, 근데 그분 선생님을 진짜 좋아하고 지금도 자주 뵙는 선생님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2번 오라 그래. 그래서 2번하고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뮤지션의 꿈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노래도 좋아하는 노래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거 있을까요? 요즘에 좀 딱 꽂힌 노래. 저는 뭐 힙합부터 트로트까지 뭐 장르는 가리지 않고 네. 뭐 노래는 뭐 다양하게 좋아합니다. 네.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러면 건가요? 저희 주주포차에서는 노래를 좀 대신 반주는 없어요. 땡짜예요 그냥. 그렇습니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사랑하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니 지금 이게 지금 밖에 목소리가 나가는 건가요? 나가요. 어쩐지. 지금 때마침 신호등 건너오는 젊은 학생들이 학생들이. 뚱뚱해서 다들 쳐다보는데. 정말 그렇네요. 예, 근데 역대급이세요. 여기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 네. 가장 길게 불러셨고 네. 그리고 노래를 바로 알 수 있었고 제가. 그렇습니까?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입니다. 예, 근데 저도 근데 노래를 많이는 모르지만 네. 근데 이건 많이 익숙한 노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익숙한 노래를 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 노래가 뭐지라고 있죠, 하셨던 있죠. 분도 네, 있으시고, 근데 진짜 뮤지션을 꿈꾸시고 그럼요. 그럼 네. 지금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이거 관련해서? 노래방을 자주 갑니다. 그렇군요. 노래방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꼭 가고 제 와이프랑 단둘이서 코인 노래방을 네.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꼭 가요. 네. 신곡이 나오면 가야 돼요. 네. 가면 뭐 여자 아이돌 노래던 뭐 혹은 남자 트로트 가수던 신곡이 나오면 항상 그걸 불러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근데 오늘은 왜 이 노래를 불렀냐? 네. 제가 지난주 노래방 갈 때 이걸 부르고 싶었는데 못 불렀거든요. 그래서 오늘 불러본 거예요. 이거 뭐 옛날 노래긴 하지만 좀 됐긴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부르던 노래인데 내가 노래방을 나오면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안 불렀다. 그중에 이거 안 불렀다. 실제로 아내랑 같이 와이프랑 단둘이 노래방을 가면 둘이 노래를 부르고 각자 이제 녹음을 하고 서로 이제 들어오면서 들으면서 코칭도 해주고 진짜요? 이 부분에서 가성을 쓰면 안 된다. 잔소리도 하면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 다 노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와이프도 노래를 잘 부르는데 네. 그 와이프가 성격이 저는 외향적이고 와이프는 엄청 내향적이어서 와이프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노래를 절대 안 부르고 저는 약간 그게 약간의 불만이라기보다는 아니 커플송을 연습을 하거든요 저희가 자주 불러요 커플송에 대해서 랩하고 와이프가 무슨 그 노래도 놓고 그런데 그거를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둘만 알고 있어요. 아니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식구들하고 해도 거기서만 해도 그렇게 좀 맞춰서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만족하세요? 변호사는 거의 90% 이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직업에 대해서는. 뮤지션과 변호사. 뮤지션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변호사는 분쟁이 있을 때만 찾아오니까 뮤지션은 좋은 일만 찾아가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건데 근데 세상에 제가 도움이 좀 더 뭐가 되냐 이러면 제가 변호사를 하는 게 더 도움되지 않을까. 제가 뮤지션을 한다 그래서 뭐 더 도움되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도움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 색깔도 좀 있으신 분이잖아요. 네, 있죠. 무슨 색? 저는 지금은 요색입니다. 지금은 빨간색. 빨간색. 지금은 빨간색인데 이 색당이 파란색일 때 입당을 해가지고 이 한나라당 때 입당을 해서 중간에 새누리당 거쳐서 당명 변경을 하고 색깔을 바꿨을 때 그때 제가 국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황당했어요. 전 반대했거든요. 색깔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쵸. 아무리 옛날에 이거 되게 싫어했던 그렇죠. 그런 표현도 쓰고 했는데 지금은 또 뭐 어쩔 수 없이 또 이 당이 계속 있으니까 이 당 색깔로 가고 있죠. 근데 변호사를 하기 전에 정치 쪽에서 일을 하셨다고요?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회에서 근무를 했어요. 국회에서 여러분들 드시면 이름 들으면 아실 강용석 의원실에 한 1년 있었고 또 남경필 의원실에도 또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18대 국회에 있었고요. 그 전에 다른 활동을 하다가 사실
토목공학과를 졸업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건설회사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토목 기사도 따고 뭐 토익도 하고 뭐 중어 중문 복수 전공하고 봉사활동하고 대외활동하고 취업 뭐 5종 세트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엄청 열심히 했어요. 예, 엄청 열심히 했는데 건설회사에 취업이 하나도 안 되면서 그때 너무나 충격 먹었어요. 내가 취업이 안 돼? 예. 여기에 굉장한 충격을 먹고 이제 그 대학 4학년 때 9월 달부터 취업 시즌이 시작돼서 한 예, 11월 중순 그렇죠. 되면 취업이 안 되면서 예. 이제 현실 체감을 합니다. 아무데나 원서를 다 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온갖 군데 막 하루에 막 80개씩 넣어요 원서를. 예, 예. 근데 누가 또 이제 야 국회에도 이런 채용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 넣었죠. 예. 거기는 신기하게 국회는 느는 족족 저한테 면접 보러 오라 그랬어요. 진짜요? 느는 족족 면접 보러 와서 토목공학과인데? 토목공학과인데 나경원 의원실도 면접 보러 갔었고 헬스부 장관했던 이주영 의원실도 면접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강용석 의원실 면접 보러 가고 그래서 강용석 의원실에 면접 보러 갔는데 심지어 그 자리에서 출근 바로 하자.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12월 5일에 면접 보러 갔어요. 정확히 제 생일날 면접 보러 갔거든요. 생일날 면접 보러 가서 당장 출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근데 1월 1일부터 이제 출근하는 걸로 얘기하고 정리하고 1월 1일부터 출근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됐는데 그러고 들어가서 처음에 국회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인턴으로 들어가서 딴짓거리를 많이 했죠. 딴짓거리는 뭐냐? 나는 건설회사에 취업을 해야 된다. 나는 대기업 혹은 공기업에 가야 된다. 그래서 약간 그 신입사원인데 막 토익 공부하고 있고 막 그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빠른 시간 내에 승진이 됐어요. 도망가지 말라고 승진을 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승진이 돼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 의원실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도 겪으면서.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도전이잖아요. 근데 네. 일단은 도전을 했고 네. 그 중간에 이제 지금의 현재 그 반려자를 만나신 거예요. 네네네네.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고시생. 예, 그렇죠. 고시생 고시를 로스쿨 합격을 해놓고 이제 와이프를 어떠한 다른 자리에서 알게 됐고 로스쿨 들어가서 사귀게 되었는데 로스쿨이라는 곳이 저는 1학년 때 딱 느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들어왔다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거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사람들이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그리고 제가 뭐 새벽 3시에 가도 도서관에 사람이 있고 뭐 오후 뭐 토요일 저녁 11시에 가도 도서관에 사람이 있고 이런 곳이에요. 그 도서관이. 정말 그리고 제 동기 중에 어떤 친구는 여름방학에 가족들하고 여행 간다고 가족들하고 뭐 3박 4일 여행을 간다고 이래서는 안 되면서 무박 4일 동안 공부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족들하고 여행 가면 책을 못 보니까 그래서 말이 되냐 그래서 그 무슨 강의를 딱 갖고 오더니 내가 이거는 다 보고 4일 동안에 다 보고 간다. 그게 보통 한 달치 보는 거거든요. 이거 4일 동안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안 일어납니다. 그 도서관 자기 자리에서 안 일어나고 진짜로 볼 때마다 거기 앉아 있어요. 물론 뭐 30분 1시간 엎드려 자기도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가족 여행을 가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딱 보는 순간 그래 넌 쉬어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원래 놀아라 우리 가족 같이 놀자 이게 아니라 원래는 엄마 아빠한테 안 간다 그랬는데 네가 고시생이 뭐가 대수라고 가족 여행을 안 가 이게 나오니까 이제 알겠다. 그럼 나는 내 초췌한 이런 친구도 있었고 저도 2학년 올라가서는 휴대폰을 없앴습니다. 휴대폰을 없애면 이제 와이프랑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공기계를 갖고 그 공기계를 갖고 거기에 그 메신저를 통해서만 연락을 하는 거예요. 혹은 이메일로 연락을 합니다. 와이프랑. 그리고 통화도 그 공기계에 통화가 그 와이파이가 됐을 때 통화하는 데가 있어요. 그 와이파이로 통화를 하다가 걸어가다가 와이파이 존이 아니면 끊겨요. 근데 그런 걸로 화내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이 오빠가 와이파이 존을 벗어났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하게 하셨네, 독하게. 독하게 공부했죠. 예. 아니 저도 1박 2일, 무박 2일 동안 술 먹어본 적은 있어요. 농활 답사 가가지고 술 먹어본 적은 있었는데, 무박 3일을. 무박 3일에 공부하는 안 일어나더라고. 화장실만 가고 안 일어나고. 근데 그런 친구들만 모인 곳이 그 약간 법학 전문 대학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보면 저는 강원대학교를 나오고 뭐 토목공학을 공부하고 사실 뭐 그 수험생활 고등학교 수험생활로 봤을 때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법학전문대학원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저것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저거구나.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연장성산으로 오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죠. 아니 무박 3일은 독한 거예요. 성실 아니고 독한 거야. 그러니까 벼락치기가 아니라 가족 여행에 안 간다고 말했더니 오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가족 여행 가서 풀로 3박 4일 쉬겠다. 그럼 무박 3일로 공부하겠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제 생각에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렇게 기다려주고 했던 지금의 아내분 어떤 분이세요? 일단은 기다려줬다는 표현을 들으면 아내가 싫어합니다.
그때는 이제 뭐냐면 저는 저 생활대로 공부를 했던 거고 아내도 아내 삶이 있었던 거예요. 아내의 그 바쁜 주체적인 삶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내가 마치 뭐 강대규가 변호사가 되기만을 바라보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본인도 자기의 삶을 꾸리고 가꾸고 실천해 나간 과중에 전 변호사가 됐고 또 아내는 또 그 계속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뭐 제가 합격하고 나서 결혼을 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 아내는 그 플로리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꽃집을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저의 정치 목표가 사람들은 이제 정치 목표 그 얘기하죠. 사람들은 정치 목표가 너 목표가 당선 아니야 어차피. 너도 어차피 뭐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나가서 당선되는 게 목표 아니야. 저의 정치 목표는 아내의 입당입니다. 예. 아내 국민의힘 입당이에요. 저희 아내께서는 제가 뭐 실명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희 아내는 국민의힘이 그 확실한 믿음을 줄 때까지는 절대 입당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겁니다. 제가 근데 제 누누이 얘기하죠. 남편을 당선시키려면 아내가 입당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선출직은 개인이 선출직이지 가족이 선출직이 아니다. 그 개인이 선출직이면 그쵸. 개인이 활동하는 것이지 맞죠. 그 간혹 가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중에 개인 말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오다가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를 타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오늘 아침에도 아침은 아니죠. 오늘 낮에도 갑자기 저한테 와다다다 장문에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민주당 모 의원의 발언이 마음에 안 든다. 와다다다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확 왔어요. 제가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또 어떤 날에는 국민의힘 모 의원의 발언이 마음에 안 든다. 와다다다 옵니다. 근데 멋있네요. 저는 이제 이래서 그 약간 아내한테 농담으로 유튜브 한 일주일 금지령을 내려야 된다 말을 한 게 아내가 꽃집에서 꽃을 만들잖아요. 저희 아내는 하루 종일 뉴스를 보는 사람이에요. 아침 7시부터 그 밤 8시까지 그 시간대별로 주요한 그 유명한 뉴스 앵커들이 있습니다. 뭐 7시엔 누가 유명하고 뭐 11시엔 누가 유명하고 오후 2시엔 누가 그걸 다 들어요. 그걸 다 듣고 근데 정작 저는 뭐 교도소 접견도 갔다가 뭐 경찰서도 갔다가 오늘처럼 낮에 강의도 했다가 재판도 갔다가 뭐 이렇게 그 뉴스를 못 듣잖아요. 그러면 딱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는 순간 와이프가 일단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지금 오빠네 당에 무슨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냐? 또 혹은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그 보도자를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반대로 또 우리 당 뭐라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민주당 것까지 저한테 얘기해요. 민주당에서 어떤 의원이 이렇게 스탠스를 잡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나도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저의 균형을 잡아주죠. 저도 이제 국민의힘 그 보수 정치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그 저의 가치관이 있는데 저의 가치관이 너무 치우치지 않게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네. 근데 보니까 그 아내분께서 오히려 정치에 있어서는 오히려 아내분께서 훨씬 더 고수이신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좀 드는데 자, 근데 여하튼 변호사가 될 때까지 함께 해주셨고 결혼해서 함께 이제 지금까지 살고 계신데 자, 되게 바쁘게 살면서 좀 많이 미안하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카메라 보고 영상 편지 한번 띄워주시죠. 지영아, 나 대규야.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고 이 고생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무슨 고생인지 알고 있지. 하지만 내가 최대한 우리 지영이가 힘이 들지 않도록 많이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많이 다시 찍을게요. 다시 할게요. 이거 편집하고 다시 할게요. 집안일 도와준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 거기 또 화납니다. 그렇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건데 나 영상 편지라는 걸 써본 적이 없는데 편집은 모르겠어요. 얘기하겠습니다. 지영아, 지영이에게 손편지를 안 쓴 지 꽤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영상 편지를 쓴다. 손편지로 대신을 할게. 지영이가 항상 하고 싶다는 그 뚝배기 연대, 정치인들의 뚝배기를 깨야 된다. 그 연대를 만들겠다. 그런 움직임 항상 응원하고 내 옆에서 항상 내 가치관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올바르게 잡아주고 있어서 나는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 앞으로 운영하는 꽃집 대박이 나서 내가 변호사를 관두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일을 하는 지영이가 되자. 우리 지영이 화이팅!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강대규 변호사인데 갑자기 이거 이해분 나올 수 있을까요? 변호사의 자, 이해분이 갈 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대본이 절반도 안 됐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자 일단 주축포차 강대규 변호사판 1차는 1편은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